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사단원에 들어가서 우리 우리 한 학기를 알차고 아주 야무지게 영양가 있게 한번 마무리 지어 봅시다. 자, 그러면 사단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이 개헌과 근대화 운동에 대해서 배웁니다. 쌤이 말했지만 이 사단원 전체가 있잖아.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 거냐면 처음에 이 동아시아가 솔직히 말해 원치 않는 개항을 하게 될 겁니다. 원래 우리 3단원에서 보면 중국, 한국, 일본 이 세 나라 다 공통점이 뭐냐면 항구를 자기 나라를 함부로 열지 않았어. 늘 이 청나라뿐만이 아니고 그 앞에 명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니 바다를 금지하면서 맞죠? 선택된 애들만 들어오도록 만들었잖아. 맞죠? 그리고 이 중국 청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넓은 대륙 안에 어디만 요 광저우라는 한 군데만 열어줬단 말이에요. 한 군데만. 그에 반해서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다른 나라의 상선들 자기랑 무역을 하려면 그 넓은 일본 중에서도 어디만 나가사키 항구에만 들여보내줬죠. 뭐 네덜란드 상인이나 청나라 상인도 나가사키 말고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외국에 대해서 아예 안 받아줬고 특히 뭐 굳이 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어? 일본 같은 경우에 임진왜란 전에는 삼포 세 가지를 항구 세 개를 열어줬었으나 맞죠? 여기서 삼포 외란도 터지고 이런 거 보면서 그 결정적인 건 임진왜란이지. 임진왜란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얘들이 에도막부에서 계속된 요구를 해서 어디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산의 그 초량에만 이 외관을 통해서 무역할 수 있도록 한 군데만 열어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 동아시아는 전부 다 원래 제한무역을 했어. 제한무역. 근데 이제는 서양 열강 애들이 연락 강한 애들이 이제 무역을 통해서 억지로 열게 만드는 거야. 그 시작이 배울 청나라의 그 아편 전쟁이고, 그래서 이 원치 않는 개항을 무조건 우리나라도 강화도줘요. 일본에 의해서.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미 페리 제독이 미국의 페리라는 애가 이 배를 이끌고 와가지고 무력 시위를 통해서 무조건 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항을 하는데 이 개항의 조약 내용을 잘 보세요. 왜냐면 전부 다 이 조약 내용들이 불평등한 거야. 얘들아, 불평등한데 이게 어느 조약들이 어떻게 불평등한지 좀 알아놔야 돼. 비교를 통해서 해놓고, 자, 그러면은 우리 동아시아는 엄청난 충격에 빠지겠죠. 왜? 항상 동아시아는 사실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보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앞서 있었던 나라들이야. 근데 이제 추월당해서 생각지도 못하게 전 세계 1인자라는 청나라조차 깨졌단 말이야. 그런 상황을 보면서 각 나라,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 세 나라 모두 다 뭐다?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개혁을 하는 거야. 개혁. 그게 뭐다? 근대화 운동이라는 겁니다. 근대화 운동.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이 근대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근대. 이 근대라는 거는 이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근대 전이다 해서 근대 또는 또 똑같은 말이 뭐 봉건이라고 불리는 봉건. 이 반대라는 개념이 그럼 근대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 이거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근대라는 개념이 정치적으로 이제 뭐 민주주의 즉 근대 전일 때는 뭐니 항상 왕권 강화 이 1인 독재 체제였잖아. 왕으로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맞죠? 한 명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였다면 괜히 이제는 뭐다? 백성이 주인이 되는 그 권력을 나눠 먹는 이런 평등 사회를 지향하게 되는 거죠. 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가장 쉽게 말하면 돈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3단원부터 뭐 했니? 국제화폐로 뭐가 사용되는 거, 은이 유통되는 거 받고 그 모든 은이 어디로? 명나라의 일조편법과 청나라의 지정은대 실시로 인해서 맞죠? 이 중국에 엄청난 은이 유입되는 걸 우리 살펴봐주고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돈을 쓰게 되는 거.
물물교환을 뛰어넘는 거지. 하고 사회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뭐 이 전근대 옛날에 있었던 그 신분제가 이제 아예 폐지되고 정말 이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이게 뭐다? 근대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하고 사회적으로는 신분제가 없는 평등 사회, 그걸 꿈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들을 각 나라에서 해 나가게 될 겁니다. 되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얘들아, 이게 2단계, 결론적으로 이 근대화에는 성공하는 국가가 동아시아에서는 단 한 군데야. 그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우리는 배우게 될 거고, 되겠지? 그 일본에 의해서 메이지 유신이 성공하고 나서 이 일본은 뭐다? 더 많은 식민지를 더 서양 열강처럼 가지게 돼서 그 첫 번째 1호가 누구야? 당연히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식민지 되고 나서 나중에 우리나라 위쪽에 있는 여기 만주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어디까지? 중국까지 먹는 중일전쟁까지 해서 특히 이 동아시아에서 이 제국주의란 말은 일본이야. 일본이 침략을 해오고 그에 따라서 뭐다?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한 이 제국주의 침략, 식민지 전쟁의 반제국주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치면 독립운동이겠죠.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독립운동이 될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이 태평양 전쟁까지 한번 쭉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치 않는 개항을 한 다음에 개혁을 하는구나. 근데 그 개혁에 성공한 게 누구다? 일본이 유일해서 일본이 동아시아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욕심이 보였단 말이야. 그걸 막기 위해서 뭐다? 우리나라나 나중에 중국은 서로 힘을 합쳐서 끝까지 싸우게 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 흐름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한번 이제 쭉 가볼게요. 되겠죠? 근데 이 4단원은 이 동시에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힘들기 때문에 쌤이 일단은 먼저 중국 쭉, 되겠죠? 한 러일 전쟁까지, 1차 세계대전 전까지 쭉, 일본 쭉, 한국 쭉 하고 나서 이걸 한 번에 섞어서 총정리식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같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한국사도 똑바로 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한국사만 돼 있어도 이게 쭉쭉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들을 때는 물론 조금 세세하게 하긴 하겠지만 큰 덩어리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되겠니? 이렇게 각 나라별로 전부 다 중국사 쭉, 일본사 쭉, 한국사 쭉 한 다음에 다시 묶어서 이렇게 보는 연습을 할게요. 가봅시다. 자, 그럼 중국사부터 할게요. 중국 같은 경우에 18, 19세기 우리 배웠죠. 맨 마지막에 이 청나라 같은 경우보다 이 18세기 영국과 이 광저우 한 곳에서만 허가된 상인, 즉 공행을 통해서 무역하는 공행무역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1차 아편 전쟁이 왜 터지냐면 이 공행무역을 하면서 영국은 이때 당시에 벌써 산업혁명이 얘들아 일어나가지고 배웠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뭐다? 벌써 기계로 공장을 돌려서 엄청난 대량 생산으로 물건 공산품을 찍어냈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중국에 팔아 먹고 싶었는데 오히려 영국이 이 청나라에 와서는 뭐다? 그 중국 청나라의 그 한정품에 눈이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차, 비단, 도자기 이런 거죠. 이 유럽에는 없는 이런 한정판 아이템에 오히려 눈이 뒤집혀서 오히려 자기들이 청나라에 물건을 팔러 왔으나 오히려 사가는 게 훨씬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었고 되니 그러니까 영국의 이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해지는 거야. 영국의 무역 적자가.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니? 처음에 무역 이거 하는 것을 좀 더 늘리고 싶어가지고 우리 3단원에서 배웠죠. 맥카트니를 리더로 하는 영국에서 맥카트니 사절단도 보내가지고 광저우만 말고 다른 데도 좀 열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걸륭지한테 건의됐으나 완전 까이죠. 까이고 나중에는 그 극단적인 성격이 이 무역 적자를 나면은 계속 영국 입장에서 손해를 보니까 그게 아편이라는 이 마약을
몰래 불법적으로 판매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다? 밀수출이죠. 불법 무역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다? 청나라랑 영국 그리고 이제 뭐 이 아편을 재배한 나라가 어디니? 인도죠. 그래서 세 나라 간의 무역이라 해서 이거 아편 불법 무역을 다른 말로 삼각 무역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삼각 무역을 통해서 다시 뭐다? 영국이 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겠니? 청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기 국민들, 백성들이 마약 중독자가 되어가고 맞죠? 하고 이 무역 적자 났던 게 오히려 뭐 청나라에서 무역 손해가 발생한데 이걸 참고 가만히 있었겠니? 당연히 이제부터 뭐 불법으로 들어오는 이 아편을 단속하기 시작해. 단속. 그래서 그 짱짱한 사람 중에 임칙서라는 사람이 있어. 임칙서. 그러니까 이름부터 배워. 임칙서. 절대 안 봐줄 것 같잖아. 임칙서 이래가지고 실제로 요 강조까지 내려와서 이 불법 아편 무역을 강력하게 단속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이 영국이 이걸 참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뭐다? 야, 그냥 뭐 아편이 뭐가 죄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얘들이 결국에 붙게 되고 그게 뭐다? 1차 아편 전쟁인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영국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뭘 팔았다? 아편을 불법적으로 팔게 되었고 청나라는 당연히 마약을 파는데 단속하게 되겠죠. 그에 따라서 뭐가 일어난다? 1차 아편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충격적에 빠지지. 이 영국조차도 있잖아. 자기들이 이렇게 쉽게 이길 줄 몰랐어. 개발할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이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이 중국을 순식간에 따라 역전하게 돼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굴욕적인 이 난징에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난징 조약을. 그래서 이 난징 조약 내용은 페이지 130페이지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꼭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쌤이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그래서 난징 조약 내용은 당연히 뭐니? 얘들이 요구하는 뻔하죠. 왜 한 군데만 열어주는데 더 열어라. 그래서 뭐다? 이 광주뿐만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또 열리는 곳이 어디냐면 상하이입니다. 상하이. 이때 상하이가 난징 조약에서 열리고 또 뭐다? 야, 안 되겠어. 이 광주 옆에 바로 옆에 또 붙어 있는 곳이 뭐냐면 홍콩이라는 곳입니다. 홍콩. 그래서 홍콩도 할량받는 게 또 난징 조약의 내용이 돼요. 그 말고도 뭐다? 공해무역 폐지하고 여러 가지 굴욕적인 뭐 관세 자주권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난징 조약이라서 난징 조약의 내용 반드시 꼭 좀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왜? 최초의 개항이기 때문에 그래. 엄청나게 불평등했고. 자, 그래서 그 연도 외우기도 좋잖아. 뭐 딱이 봐봐. 완전 청나라랑 영국 이제부터 뭐 전쟁한 다음에 완전 뭐 사이 안 좋아지겠죠. 완전 개부력 당했잖아. 그러니까 뭐 서로 보면 속으로 뭐 했겠니? 속으로 욕했겠죠. 이렇게 맞죠? 그래서 뭐다? 1846, 1842에서 1842년에 이 1차 아편전쟁 난징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개구력적인 거예요. 전 세계 1인자라고 자부했던 이 청나라가 저 멀리 유럽에 이때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뭐다? 유럽을 득보라 취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걔한테 완전히 깨졌다는 거는 엄청난 충격이었어. 엄청난 충격. 거기다가 이 영국 입장에서는 이 남쪽만 열어서는 안 되겠는 거야.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얘들아, 우리 배웠지만 남쪽, 이 강남 지역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어디니요? 중국은 무조건 인구는 화북 지역에 훨씬 더 많이 모여 살고 있었죠. 기억나죠? 그래서 요 인사 땅이 베이징을 열어야 되겠더란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청나라 입장에서 뭐다? 연락 하겠니? 그 황제가 사는 곳인데 함부로 연락 안 하겠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걸렸으면 좋겠어. 한 번만 더. 명분을 한 번만 더 주면은 좋겠는데 딱 근데 그런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영국의 에로호라는 이름부터 야하잖아. 뭐 야동을 팔았다 생각하세요. 야동을 팔다가 이제 걸린 거야. 사실 야동은 안 팔았어. 하여튼간에. 근데 이 에로배가 영국 배인데 이걸 뭐다? 영국 국기를 담배인데 이거를 갖다가 청나라에서 무분별하게 단속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영국 국기가 밟히고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에로 사건 때. 그러니까 영국에 이렇게 빡친 거야. 왜? 우리 배를 갖다가 누구 마음대로 조사하고 그러는데 이거 불법 아니야? 이러면서 다시 쳐들어온 게 뭐다?
2차 아편 전쟁이 됩니다. 되겠죠? 거기다가 또 이유가 한 개가 더 있어요. 이때 당시에 우리 참고로 배웠는데 참고로 우리 청나라에서 18세기가 되면 요거 기억나니? 이 전래 문제를 해가지고 청나라에서 이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유교 국가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뭐니 제사를 지내잖아. 근데 그거 기억나? 이 전래 문제가 뭔지? 이 크리스토교, 이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유교의 이 제사 문화를 갖다가 뭐다 우상숭배라고 해가지고 하지 말게 명령을 내려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어이가 없잖아. 우리가 거의 1000년 넘게 지키고 있던 그 풍습이 이 제사 문화를 유교에서 제사 문화를 갖다가 이걸 갖다 우상숭배를 해서 금지시켜 버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 뭐다 앞으로 우리 중국에서는 절대로 크리스토교 포교 금지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렸단 말이야. 그게 뭐다? 전래 문제라는 거야. 이 전래가 제사 문제야. 제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러니까 유럽 애들은 제사라는 개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우상숭배다 이렇게 돼버렸고,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보다 야 그럴 거면 전부 다 뭐해라? 크리스토교 절대로 포기하지 마. 금지시켰단 말이야. 근데 이때 당시에 프랑스 선교사가 이 청나라에 전부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니까 청나라 입장에서 아니 분명히 하지 말라고 불법이라고 금지시켜놨는데 절마 뭐야 이래가지고 이 프랑스 선교사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어. 그래서 이 프랑스도 뭐다 영국이랑 힘을 합쳐가 좋잖아. 이 명분이 딱 좋잖아. 이 청나라에서 영국 배를 함부로 뒤졌고 거기다가 프랑스 선교사가 죽어나갔으니까 얘들 입장에서 뭐다? 명분이 생긴 거죠. 고맙게도 청나라 입장에서 마치 공격하려고 안 그래도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에로 사건과 프랑스 선교사 처형한 이 구실로 삼아서 트집 잡아서 다시 뭐가 일어난다? 2차 아편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되겠니? 자, 그 결과 이제 또 맺어지는 조약이 텐진. 그러니까 텐진 또는 그냥 이게 여의 또는 어의에도 상관없어요. 텐진 베이징 조약을 맺게 되고 이 내용이 뭐다? 여기 말고도 이 위쪽에 화북 지역에 추가 항구를 더 개항하게 되고 가고 이 프랑스는 뭐다? 이 프랑스가 또 독실한 카톨릭 신자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뭐다? 선교의 자유도 크리스트교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도 획득하게 되는 게 텐진 베이징 조약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수도인 베이징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베이징에 뭐다? 외국 공사관, 이 외국 대사관이 이제부터 있으면서 늘 교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베이징이 열리는 게 핵심이야. 여기는 되겠니? 여기는 뭐다? 상하이나 홍콩이 할양당하고 되니 관세나 이런 게 제대로 못 먹히는 게 핵심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는 반드시 1차 아편 전쟁 다음에 난징 조약, 2차 아편 전쟁 다음에 텐진 베이징 조약인데 그 조약 내용을 꼭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봐봐, 지금 청나라 상황이 그래 안 좋죠. 보니까 봐봐, 1, 2차 아편 전쟁 중에서 완전 개작살이 나고 있잖아. 청나라 같은 경우는 맞죠? 거기다가 내부에서도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부에서도 뭐냐? 이때 당시에 홍수전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친구가 나타납니다. 홍수전. 쌤이 얘기도 저번에 해줬지만 이 홍수전이라는 애는 원래 같으면 과거 시험을 10년 넘게 본 사람이에요. 10년. 그러니까 여러분 치면 수능을 10년 넘게 봤는데 칠 때마다 합격을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제 은둔형 외톨이가 돼. 집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이불만 뒤집어 쓰고 맨날 있는 거야. 나는 실패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불만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하루는 꿈을 꿨단 말이야. 근데 그 꿈에서 자기가 듣도 보도 못하는데 외국인 할아버지가 등장을 하고 이 할아버지가 말하는 거야. 내가 네 아빠다. 그리고 옆에 또 외국인 형제가 한 명 있더란 말이야. 근데 이름이 예수래. 예수인데 자기가 홍수전의 형이래. 그래서 이 예수랑 같이 뭐 했다? 그때 당시 꿈에서 악마를 막 무찌르면서 되겠단 말이야. 그런 꿈을 이제 깨게 되는 거야. 그래서 홍수전이 여기서 충격을 받는 거야. 뭐다? 내가 알고 보니까 이거 뭐다?
하늘에 계시였던 거야. 하늘에 계신. 즉 우리 아버지는 누구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 형제는 누구다? 내 형은 예수님이었던 거야. 그래서 얘가 이 지금 상황이, 청나라 상황이 좋다 나쁘다?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얘가 뭐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뭐다? 청나라를 만든 오랑키가 지배했기 때문이다. 우리 배웠죠. 이 청나라를 세운 민족은 뭐다? 여진 만주족 애들이잖아. 그래서 홍수전이 말한 게 뭐다? 내가 이 쓰러져가는 청나라를 한번 어떻게 평화로운 천국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 운동이 뭐다? 태평 천국 운동입니다. 왜? 그리고 우리 하나님 믿고 하면 천국 간다 하잖아. 그래서 평화로운 천국을 만들겠다고 홍수전이 쉽게 말하면 지금 사이비 종교지 뭐. 사이비 종교 만들어서 했던 운동이 뭐다? 태평 천국 운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했던 구호는 뭐냐? 지금 이렇게 된 원인은 전부 다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애들한테 침략 당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된 거는 뭐다? 우리 중국, 찐 중국 한족이 다스리지 않고 누가 다스려서? 이 오랑캐인, 지능이 떨어지는 오랑캐인 여진 만주족이 다스려다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뭐다? 이 만주족을 멸망시키고 뭐 다시 예전에 뭐 한족의 나라를 만들자 이겁니다. 얘들아, 그래서 만주족을, 이 오랑캐를 몰아내고 누구의 나라로? 한족의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이 태평천국 운동을 벌였고, 대표적으로 뭐니? 우리 아까 했지만 하느님은 뭐니? 항상 평등하신 분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맞죠? 전부 다 사랑받기 태어났으니까 다 소중하잖아. 그러니까 뭐다? 남녀 평등과, 그리고 뭐다? 옛날에는 쌤이 저번에 말했지만 뭐다? 항상 뭐다? 그 직업이 거의 다가 농민이잖아. 그럼 농민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반드시 땅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뭐 땅도 n빵, n분의 1로 나누어서 균등해서 분배하겠다. 이러니까 당연히 뭐 수많은 백성들이 이 태평천국 운동에 가담하게 된 겁니다. 되겠죠? 충분한 메리트가 있지. 백성들 입장에서. 왜? 이런 식으로 영국한테 깨졌다. 영국이랑 프랑스 이런 서양 열강 애들한테 깨졌단 말은 엄청난 배상금을 몰아줬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힘든 와중에 이 태평천국에서는 삶의 위안을 얻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는 이 중국도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청나라도. 아,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구나. 왜? 그러면은 이런 문제점에서 자기가 왜 이렇게 우리가 당했는지 자기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결론이 뭐다? 이제 우리도 근대화, 즉 개혁을 하자 이거야. 청나라도. 그러면은 원인을 분석해봐야 되겠죠. 왜 우리가 이렇게 서양 애들한테 졌는가?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왜 이런 태평천국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보니까 뭐다? 자기들의 결론은 그거야. 청나라 입장에서 뭐다? 우리가 뭐다? 서양의 무기가 부족해서 그건 거야. 우리의 시스템, 제도에는 문제가 없는데 뭐? 서양의 이 우수한 무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야. 얘들이. 그래서 말 그대로 뭐다? 서양의 무기만 들여오자는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게 뭐다? 양무운동이고요. 딱 봐봐. 맞지? 1, 2차 아편전쟁이 딱 끝나고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왜? 서양을 따라잡아야 되니까. 맞죠? 계획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 양무운동의 원칙이 뭐냐면 중체서용입니다. 중체서용. 그래서 이 중체서용이 뭐냐면은 중체, 즉 뭐다? 우리의 몸은 중국 그대로 가자 이 말이에요. 우리 정신은 중국 그대로, 즉 중국에서 말하는 황제권 강화. 우리의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다만 어디가 우리가 부족했던 것보다 그 서양의 물건이다 이 말이야. 서양의 그 물품들. 그러니까 이것만 수용하자 이거야. 즉 제도에는 개혁이 없고 뭐만 서양 문물만 빠르게 수용하자는 운동이 뭐다? 양무운동이다. 즉 반쪽짜리 개혁이죠. 반쪽짜리 개혁. 자,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시는 뭐냐면은 이 난징에 강남 지역, 창장강 주변에 난징이라는 도시에 뭐
난징이 금능이야. 똑같은 뜻인데 난징의 금능기기, 즉 무기를 만들어내는 군수공장이죠. 군수공장. 당연히 양문동이 서양 무기를 만든다. 군수공장을 설치하는 게 대표적인 개혁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개혁 내용. 근데 얘들이 완전히 이제 깨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왜? 요번 봐봐. 61년부터 94년까지 거의 30년간 열심히 노력했단 말이야. 이 청나라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문제가 뭐냐? 자기 이제 생각한 거야. 자, 서양 애들 넘사벽이다. 오케이. 넘사벽. 아직까지 멀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도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내가 뭐다? 중국, 우리 청나라가 최고 아니야? 거기다가 우리 뭐 근대운동, 개운동 누구보다 제일 빠르게 실시해가지고 뭐 했다? 30년간 차곡차곡 싸운 거야. 그러니까 이 일본이랑 이 청일전쟁에 돌입했을 때 청나라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어. 아이고 있잖아. 일본 이거 어떻게 요리할까? 이런 식으로 있잖아. 어디 내한테 덤벼? 이런 식으로. 당연히 주변 나라들도 그렇게 생각했어. 당연히 청나라가 이기겠지. 근데 사실 뚜껑을 열어봤더니 누가? 완전히 일본이 압살하는 전쟁이 나오게 돼요. 일본이 압살하는 전쟁. 그러면서 이 개구력을 당한 다음에 어디 가서 약간 욕같이 들리지만 일본에 가면 시모노세키라는 도시가 있어. 그래서 이 시모노세키에서 조약을 맺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청일 전쟁은 얘들아 엄청난 분기점인데 기준이 됩니다. 기준. 사건을 나눌 때. 그래서 항상 얘들아 쌤이 저번에 3단원에서 말했는데 전쟁이라는 겁니다. 얘 올인해서 서로 올인하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엄청난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3단원에서 뭐야 17세기 동아시아 전쟁 너무나도 중요하게 배웠잖아. 뭐 임진, 외란이랑 특히 정묘, 병자, 호란 있죠. 너무 중요하게 배웠잖아. 똑같은 거야 이게. 그래서 청일전쟁의 결과 이 일본이 완전히 뭐다? 이 조선을 거의 차지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이 시모노세키 조약 내용을 살펴본 거다. 2억의 배상금. 이 2억이란 돈이 엄청난 돈이야 얘들아. 이때 당시에 일본의 한 해 예산의 2억은 4배에 해당하는 돈이야. 4배. 한 해 예산에. 예를 들면 봐봐. 쌤 월급이 예를 들면 5천만 원이었는데 1년에 한 번 이 전쟁 이금으로 세본다 2억을 번 거야. 2억. 4배니까 2억 넘게를 한 번에 번 거야. 얼마나 개이득이야 일본 입장에서는. 그 전세계 동아시아에서 1인자인 청나라만 눌린 것만 해도 작살낸 것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다가 돈 2억을 받아낸 거야. 이게 엄청난 거야. 말도 안 되게 많은 금액입니다. 국가 전체 예산의 4배니까 미친 겁니다. 미친 거. 거기다가 옵션으로 조선 당연히 일본 거지. 이제 이 조선을 서로 가지겠다고 싸운 게 청일전쟁이니까 플러스 또 뭐 이 중국의 그때 당시에 영토였다. 중국의 영토였다. 어디? 여기 보면 요 앞쪽으로 톡 튀어나온 데 있죠. 여기가 요동반도예요. 이 요동반도랑 요쪽에 있다 3인 이 타이완까지 전부 다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야오둥반도. 요 두 개 꼭 기억해야 되는데 특히 이거 야오둥반도 됩니까? 이걸 이제 활용받게 되는데 이 사건 이후에 이 청나라는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엄청난 충격. 왜? 아니 우리가 그래도 동아시아 아니 전 세계에서 1인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누구까지? 서양한테 진 것도 자존심 상하는데 아니 일본이라는 맞지? 동아시아에서 늘 자기 밑에 있던 일본한테도 발렸단 말이야. 그 말은 요 앞에 진행했던 청일전쟁 앞에 진행된 양문동은 완전한 실패인 게 드러났단 말이야. 즉 왜? 반쪽짜리 개혁이니까 그런 거죠. 왜? 우리 똑같잖아 얘들아. 문화, 문물, 새로운 스마트폰이나 뭔가 새로운 이 문물을 접하게 되면 그만큼 뭐다? 우리의 정신이나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왜? 그만큼 그 물건을 사용함에 있어서 에티켓이나 예절, 마인드나 이 모든 게 달라지게 되잖아. 맞지? 근데 이 양문운동은 뭐다?
제도, 시스템, 정신은 그대로 놔두고 문물만 수용하니까 그게 못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다? 청일전쟁으로 판명이 난 거잖아. 완전히 실패한 계획이라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실패를 이제 거울 삼아서 이 청나라에서도 엄청난 개혁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제2라운드. 이게 실패했으니까 이제 제2라운드 뭐다? 이 패배 충격으로. 그럼 좋다. 일본처럼 우리도 이제 뭐다? 완전히 다 바꾸자 이거야. 즉 제도도 바꾸고 문물도 수용해서 완전히 다 바꾸자 말이야. 그 운동이 뭐다? 이름에 들어있죠. 뭐다? 변법이잖아. 변법. 시스템도 이제 뭐 제도도 바꾸고 거기다가 바꿔서 스스로 강해지자는 운동이 뭐다? 변법 자강 운동입니다. 연도는 1898년인데 딱 봐봐. 청일전쟁 이후잖아. 청일전쟁 끝난 다음에 맞지? 이제 스스로 강해지자는 변법 자강 운동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아서 완전히 바꾸는 거야. 이 주도했던 두 명의 사람이 누구냐면 항유에이라는 애랑 량치차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들이 전부 다 우리 어디서 배우냐면 혹시 삼단원에 새로운 학문할 때 그 공약학 들어가는 거 기억나니? 이 일본이라는 중국의 유학 중에서 고중학 다음에 현실을 개혁하자고 하는 이 공약학 기억납니까? 그 공약학을 배워서 현실을 개혁하자고 하는 애들이 강유해랑 양치차오의 이 공약학자들입니다. 그럼 봐봐. 그만큼 학문이라는 거는 자기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봤을 때는 뭐다? 이 청나라가 지금 모든 계획이 똑바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뭐다? 새로운 운동이 변법 자강 운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근대화니까 봐봐. 근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치에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거죠. 민주주의 맞지? 그래서 얘들이 말하는 거야. 이제 뭐 우리가 알던 그 황제권, 왕권 강화를 실시하는 그 정책을 그만하고 우리도 뭐다? 헌법에 의한 이 군주도 헌법의 말을 듣는 이 객관적인 이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가자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뭐 의회, 국민의 힘으로 대표를 뽑는 이 의회 제도를 마련해서 진짜 민주주의로 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변법 자강 운동인데. 하지만 얘들아 항상 그래. 급진적으로 이렇게 변법 자강 운동 뭐니 전부 다 싹 다 바꾸니까 세상을 180도 뒤집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면 늘 있는 게 뭐다? 이 보수파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 이 보수파란 애들은 원래 이미 뭐니 자기들이 가진 게 많은 애들이잖아. 근데 변법 자강 운동 이런 것처럼 세상을 뒤집는단 말은 뭔 말이야? 자기가 들고 있는 그 기득권, 특권을 갖다가 모두 다 내려놓아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항상 찬성을 안 해. 그래서 그 보수파 반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서태후라는 인물이에요. 서태후. 그때 당시에 황제의 할머니인데 황제의 할머니 정도라고 생각. 황제의 엄마 이 태후란 말을 그러니까 왕비보다 그 위에 있는 건데 뭐라 말해야 되는지 하여튼간 이 대표적으로 이 서태후가 보수파의 리더인데 얘의 반대로 결국에 이 항유회의나 양치차오는 도망가게 되고 되고 이 변법 자강 운동에 가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서태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변법 자강 운동이 실패함에 밤에 계속 찍으니까 얘들아 밤에 계속 찍으니까 발음이 안 돼. 수업이 진짜 영별론 같은 생각에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왜 많이 찍었지? 자, 우리 쌤이 말했지만 이제부터 4단원은 첫 번째 개항, 원치 않는 개항의 조약 내용. 그 다음에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근대화 운동, 개혁을 하게 될 거고, 유일하게 성장한 국가가 뭔가 일본 메이지 유신. 그래서 얘들이 이 동아시아를 계속 침략해 나갈 겁니다. 그게 1차 세계대전이야. 그에 맞선 우리나라랑 이 중국의 반제국주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된다 했죠. 그래서 처음에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열려고 연 게 아니지 뭐다? 1, 2차 아편 전쟁을 통해서 강제로 개항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 내부적으로는 또 뭐 이런 상황으로 이 청나라의 힘이 어떻게 되니까
기울게 되니까 이렇게 약화되게 되니까 맞지? 약화되게 되니까 이 내부적으로도 뭐니 예전에 우리 한족의 나라를 만들자는 이 모든 탓은 누구 때문이다? 이 여진족 오랑캐들이 정체를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쟤들을 멸망시키고 다시 옛날 한족의 나라로 돌아가자는 태평천국운동 이 세 사건 때문에 이제 청나라는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도 느끼는 거지. 변화가 필요하다. 개혁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뭐에 들어간다? 근대화 운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이 생각하는 그 개혁의 모델은 뭐다?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이 시스템 제도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 다만 얘들보다 차이 났던 것보다 그 우수한 무기 탓이다 이거야. 그래서 서양의 무기만 수입하자는 양무운동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 원칙이 똑같은 말입니다. 중체 소용이지. 근데 그 대표적으로 뭐 난징이의 금융기기구를 해가지고 군수공장, 즉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군수공장이라는 거는 무기 만드는 공장도 짓고 해서 빨리 이 서양을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 이 결과를 한번 봐야 되겠지. 얼마나 우리가 강해졌는지. 맞잖아. 쌤도 태권도를 갖다가 노란띠나 파란띠, 흰띠 그때 땄을 때 지나가던 애들한테 한번 써먹고 싶었단 말이야. 나의 그 엄청난 이 원펀치를 되니. 그러니까 이 청나라나 일본 둘 다 이 근대화 노력을 기울이게 됐고 이 둘이는 한번 붙어가지고 누구 모델이 성공적인지 한번 봤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당연히 청나라가 이길 줄 알았던 이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일본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고 그에 따라서 뭐다? 청나라는 일본한테 엄청나게 굴욕적인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이제 청나라는 조선에서 손 뗀다. 손 털고 나가고 그 다음에 뭐다? 전쟁 배상금 2억 원 그리고 거기다 추가 옵션으로 조선은 당연히 일본께 되는 거고 거기다 플러스 뭐 타이완과 이쪽에 가장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이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사 나중에 하면 알 겁니다. 러시아, 프랑스, 독일 그때 당시 잘 나가던 일진 형아들도 전부 다 침발라놨던 찜뽕 해놨던 이 야오능반도까지 오히려 뭐 일본이 먹게 되는 거야. 일본이. 그러면서 또 사건이 벌어지긴 하는데 이 패배, 청일전쟁의 패배의 충격은 이 중국 청나라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이 양무운동은 철저하게 실패를 해요. 왜? 문물만 받아들인다고 반쪽짜리 개혁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음을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얘들도 뭐다? 이제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뭐다? 시스템, 제도까지 완전히 바꾸자는 변법 자각 운동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쌤이 말했잖아요. 이 근대화, 뭐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황제권을 제한해가지고 입헌 군주제에 가서 국민의 대표인 이 국회의원을 뽑는 토론, 의회 제도까지 도입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이 보수파의 반대로 100일 만에 실패하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이은 다음에 계속 중국의 근대화 운동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